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법무부가 어제 러시아와 관련한 수사를 지휘할 스페셜 카운슬, 특별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로버트 멀러 III 전 FBI 국장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와 관련된 수사가 그 자체가 위협을 받아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FBI 국장 제임스 코미를 파면했고 또 그 코미의 개인적인 메모 속에 트럼프가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발견이 됐고 일이 이렇게 어렵게 꼬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부장관인 로드 로젠스타인이 어제 돌연히 특별검사 임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도 발표 30분 전에야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자지만은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 러시아 관련 문제에서 자신을 제외시켰습니다. 러시아 대사와 만난 사실을 의회에서 거짓 증언한 것이 밝혀져서 이렇게 자신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장관이 이 권한을 결국 어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부의 특별검사 임명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특별검사의 임무, 러시아 관련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앞으로 수사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러시아가 미국의 2016년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시도한 것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조사하게 되고, 두 번째는 러시아 관리들과 트럼프의 선거 참모들 사이에 어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공모 또는 야합이 있었는가, 그 여부를 조사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조사에 정부와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를 한 사실이 있는 것인가, 이 점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제 로젠타인 부장관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그의 결정 이유를 밝혔는데 그 내용 중에는 unique circumstances, 특별한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매우 중요한 조사인데 수사의 주체인 FBI 국장이 파면됐고 또 그의 개인적인 메모지만은 트럼프가 커미에게 수사 중지를 요구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바로 FBI 국장 파면 이유를 설명하는 그 설명서를 기한한 장본인입니다. 이 파면 결정 이유는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사건 수사가 졸속 수사였기 때문에 코미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졌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로젠스타인 연방검찰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고 자신의 명예 실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트럼프의 하수인 역할을 한 이미지를 지금 갖게 됐는데 나중에 트럼프가 이것은 자신의 결정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특별검사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바로 30분 전에야 화이트하우스에 이 사실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제도라는 거, 그만큼 견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오늘 상원 본회의에 가서 비공개지만은 법무부의 특별검사 임명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 반응 환영일색입니다. 오랜만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됐습니다. 상원 쪽에서는 특별검사의 경험이라든가 능력을 우리가 만족스럽게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원 쪽에서도 특별검사 선택에 만족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새로 특별검사로 임명된 로버트 멀러, 연방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FBI 국장을 12년 동안이나 역임했었습니다.
부시 대통령 정부에서 또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서도 FBI 국장으로 봉직을 해왔었습니다. 현재는 개인 법률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의 스타일은 매우 엄격하고 자제심이 강하고 업무에 철저하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파면이 된 제임스 코미 전 국장과는 같은 솥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말러가 FBI 국장 당시에 코미가 법무부 부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코미가 멀러의 보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 코미는 조직 능력에 굉장히 친화력이 강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낼 정도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멀러는 굉장히 엄격한 그 권위주의적인 보수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양자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흔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익숙하지 않은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스페셜 카운슬, 특별검사라는 게 무엇이냐? 법무부가 임명을 하는데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일상적인 수사가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쓰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 임무는 이번의 임무는 이제 주로 러시아와 관련된 수사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리고 화이트하우스라든가 정부기관의 수사 방해 여부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특검의 예산이라든가 인력은 법무부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보고도 법무부 장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의 견해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고 만일 이해상충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할 당시에는 의회의 법사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상호 견제에 대한 그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셜 카운슬, 특별검사와 독립검사제와는 동일한 것이 아니냐, 뭐가 다르냐, 이제 그런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다릅니다. Independent Counsel은 연방항소법원의 판사 합의체가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Special Counsel은 법무부가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검사가 이제 앞으로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면은 비공개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 사항이 무엇인지, 기소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법무부 장관이 이 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검사의 조사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조사 대상이 러시아 외국이고 외국 관리들, 특히 정보 요원들이 여기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크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검사는 제 아무리 트럼프라도 파일을 놓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내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 저희 기독교 방송이 연례로 실시하는 특별 모금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성원,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헌금으로 작년 1년 동안 연간 3,000번의 귀한 복음 말씀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500건의 찬송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카고 땅, 1년에 700여 명이 살해되는 땅입니다. 가난이 있고 영적인 피폐가 가득한 그런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매우 참혹한 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들 이민자로서 이 땅에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아직 변두리 인생의 범주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곤고한 땅 위에 우리가 수천 번의 귀한 복음 또 찬송을 널리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들, 또 소망을 갖는 사람들, 용기를 얻는 사람들, 또 위로를 받는 영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일을 애청자 여러분들과 저희 방송이 파트너가 돼서 30년 동안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 방송을 위한 모금운동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법무부는 어제 러시아 관련 수사를 맡을 특별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로버트 멀러 전 FBI 국장입니다. 그는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 여부, 러시아와 트럼프 선거팀과의 야합 여부, 그리고 이 수사 방해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임명 발표 30분 전에야 이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어제 372포인트나 크게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부와 그리고 워싱턴의 혼란 때문에 투자자들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그리고 기간시설 투자 정책에 대한 발표로 인한 증시의 활성화가 급격하게 퇴조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체포 건수가 38%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이후에 약 4만여 명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기준대로면 800만 명이 더 추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멕시코 국경 철책은 의회의 기금 제공 거부로 중단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랩탑 컴퓨터의 항공기 기내 반입 그대로 계속이 됩니다. 미국과 유럽의 보안당국은 이 금지를 협의했지만 항공사들의 반대 그리고 구체적인 위협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국무부는 터키 정부에게 시위대에 대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터키의 엘도간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어제 워싱턴에서 시위대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국무부와 경찰은 폭력을 쓴 경호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혼란으로 팍스 뉴스의 시청률이 떨어졌습니다. 케이블 뉴스의 평소 프라임타임 시청률 1위였던 팍스 뉴스는 지난주에 3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MSNBC, 그리고 2위는 CNN입니다. 시카고 경찰이 용의자에 대한 총기 사용 규정을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도주하는 용의자에게는 총을 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경은 새 규정 실시 전에 경찰관들에게 훈련을 시킬 계획입니다. 존 행칵 빌딩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현재 소유주는 이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마켓 가격은 약 3억 3천만 달러입니다. 시카고에서 네 번째로 높은 빌딩, 높이가 1128피트입니다. 시카고의 트럼프 타워 옆에 있는 팟홀에 라이어라는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이 글자 배경에는 러시아 국기의 3색이 채색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의 러시아 수사와 관련된 항의 표시도 보여집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그러나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최고 81도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계속해서 흐리고 비, 금요일의 최고는 53도, 토요일 75도입니다. 주일 맑고 흐리고 67도, 월요일 맑고 72도로 예상이 됩니다.